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연세대와 고려대 편입이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에도 이 고려대와 연세대 학생들을 응원드리고자 학교를 방문을 해서 아침에 길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복귀를 하러 들어가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분들이 이제 길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아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박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시험을 아무쪼록 다들 잘 보셨고, 그리고 1차에서 꼭 합격을 해서 최종까지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계열 논술을 치르고 왔고, 그리고 이 논술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드리고 또 이제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매번 논술에 대해서 취하는 포지션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강사가 내지는 어떤 합격자가 쓴 답안과 그들이 쓴 어떤 형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거일 뿐이지 그분들처럼 못 썼다고 해서 절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이 제가 썼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분석이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분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쓴 것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글을 작성을 해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정답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총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계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죠. 사회계열은 논제가 다음과 같아요. 1번은 다의 논지를 요약하고 가와 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또 2번 같은 경우는 라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평가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시문 다는 이제 영어 지문으로 나왔고요. 가와 나 같은 경우는 한글 지문으로 나왔고, 라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 지문으로 나왔죠. 통상적으로 연세대 사회계열 논술에서 나오는 유형대로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전체 지문들이 조망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대전제가 무엇이냐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거를 판단을 한번 해봤을 때 어떤 주제를 갖고 이 문제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기술 혁신 내지는 기술에 대한 대전제의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이 사용자와 그리고 공급자가 그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급자가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기술이 혁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급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지는 기술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술들을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성에서 파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의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제시문 다에 나오는 영어 논지를 결국에는 이 기술 혁신과 관련되어서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 상호관계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파악을 할 때 그 기술의 단일한 형태의 특징만 봐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문화, 경제,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누가 선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논지로 읽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논지를 토대로 보면은 가와 나를 매칭을 시키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수시 논술에서 한국외대 논술의 특징을 봐보면 한국외대 논술의 2번 문제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안전성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이 두 입장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평가받는 대상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평가받는 대상을 하나를 A라고 놓고 하나를 B라고 놓아볼게요. 그럼 그 A라는 애는 안전만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또 B라는 애는 발전만 추구를 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 발전이라고 하는 걸 간과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발전만 추구하는 거는 안전성을 너무 간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과 똑같이 사용자와 공급자, 즉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제시문 가 같은 경우는 너무 그게 설계자 중심, 이거는 공급자가 되겠죠. 공급자가 기술을 이끈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가 나왔고, 그리고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사용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식의 메커니즘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파악이 됐어요. 그럼 그 말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에서 나오는 이 설계자와 공급자 중심이 너무 사용자가 끼치는 어떤 영향을 간과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너무 사용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급자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의 영향력은 간과한 것이다 라고 메커니즘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번 문제도 똑같아요. 라의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 1과 그림 2가 나왔는데 그림 1 같은 경우에 국가 A, B, C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표가 뭐가 나왔냐면 지표가 중요하죠. 하나는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그 이용자들의 어떤 동기,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 다른 지표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의 기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용자가 갖고 있는 어떤 동기나 이용자가 갖고 있는 어떤 포인트는 우리가 사용자 중심으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개발 부담금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는 기업이 기술을 만드니까 공급자 중심이겠죠. 근데 그게 A 국가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B 국가 같은 경우는 이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 국가는 사용자 중심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B국가 같은 경우는 공급자 중심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C국가도 나왔는데 C국가는 그 둘의 딱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국가 같은 경우는 이 균형성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림 2에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국가 A, B, C가 나왔는데 A는 그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가 나왔고요. 하나의 지표가. 또 다른 지표는 중독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A 국가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중독률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즉 그림 1과 2를 연결을 시켜보면 사용자 중심의 국가는 이용자들이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중독률도 낮다라는 지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B 국가는 이것과 정반대였어요. B 국가는 공급자 중심의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B국가는 이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A, B, C 국가 중에서 제일 낮았고요. 그리고 중독률은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만족도도 낮고 중독률도 높다는 거죠. C국가는 또 똑같이 균형성 있게 중간 지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A국가는 만족도가 높고 사용자 중심의 국가는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독률은 낮은 그런 긍정적인 양상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제시문가가 뭐라고 했죠? 제시문가는 공급자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B국가랑 매칭이 됩니다. 그럼 B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이용자 만족도가 좀 낮고 중독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시문가의 두 번째 문단이가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소셜미디어, 즉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중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문장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표상 제시문 라에 나오는 지표에는 명확하게 중독률이 B국가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에서는 공급자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중독률이 낮은 결과를 보여줘요. 거기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보면은 이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사진들도 올리고 그리고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인스타그램 내 사용자들과 친구 관계를 맺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제시문 라에서 B국가는 어땠죠? 자기 만족도, 또 이용자들이 갖는 만족도는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상과 가가 얘기하는 양상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불일치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제시문 라도 사용자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A국가랑 완벽하게 매칭이 되죠. A국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중독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 나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에 봐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런 중독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마지막 문단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 라에서 A국가가 이야기하는 양상과는 또 다른 양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결국에는 라와 나가 또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상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한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형식이고요. 물론 이거 외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복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논증의 지점들을 잡고 평가를 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를 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논증이 맞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런 견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논증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합격을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교계열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인문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문제가 1번, 2번 둘 다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 비교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게도 시험이 있었던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수요일에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있었어요. A와 B 간의 관계, 그리고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깐 그 참고 영상 보시죠.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었던 영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얘야. 자, 키워드 2개일 때 관계성을 논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가 수업 때 강조를 했던 바로 A와 B의 관계, 이겁니다.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상관성을 먼저 따져보시고 상관성에 대한 생각이 끝났으면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한 인과적인 판단을 할 때 정적인지 부적인지 요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성. 자, 보셨나요? 1번에서 이번에 문제가 나왔던 주제가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번에서는 어린이의 행복과 놀이 간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A와 B 간의 관계,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거는 학술적인 어떤 내용, 학술적인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푸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만 익히고 가도 충분히 매칭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인문계열을 쳐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쳐봤던 학생들의 어떤 답안에 근간을 해보면 이제 가 같은 경우는 문명화 과정이 폭력을 감소시킨다 라고 잡았고, 나는 문명화 과정이 폭력을 재배치시킨다, 그러니까 배치를 다시 한번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문명화 과정이 폭력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뻔한 스토리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잡았던 학생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번에서는 마찬가지로 놀이가 결국에는 어린이의 행복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유 내지는 이런 양상, 그런 것들이 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놀이냐 아니면 인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놀이냐라는 걸로 조금 분류를 해서 논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라 같은 경우는 인위적 방식이고요, 마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방식의 어떤 요소들로 문제를 푼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인문계열은 제가 직접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인문계열을 보신 분들도 제가 이제 좀 더 복원을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복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혹시 후속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대한 총평을 좀 드려봤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견해일 뿐이니까 그 견해에 입각해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로 제 답안의 어떤 내용을 정답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보시면 1차 합격 발표 나오기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모두 다 본인의 논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1차 합격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